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얼바이 F&B 대표 정태환이고요. 저는 이제 한성대학교 캠퍼스 타운에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한술식당이라는 이제 그 덮밥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 11월에 이제 기름 본점을 오픈하였고, 22년도 2월에 이제 고대 2호점을 오픈하여 현재 이제 두 개 매장과 식품 제조업 그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영광이고, 뭔가 이제 앞서서 이제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발표를 했던 대표님들 강의를 들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아,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창업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이제 취지에 맞게 이제 저의 이제 창업 스토리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자 이제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식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리얼바이 F&B라는 뜻은 이제 리얼 플러스 니어바이, 이제 근처, 그러니까 진짜와 근처에 라는 뜻으로 이제 진짜 근처 또는 진짜 주변에 이제 맛집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제 진짜 근처에는 F&B, 이제 푸드 앤 베버리지, 식품과 음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맛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멀리 있는 단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적이거나 이제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서 이제 진짜 주변에서도 이제 맛집을 이제 언제나 이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과 문화를 파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실 이제 외식업이라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가 사실 애매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기도 하갖고, 이제 약간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밀키트를 파는 것도 있고, 뭔가 그냥 기술 기반으로 뭔가 피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또한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얼밥의 F&B라는 것을 창업했고,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창업 스토리의 첫 번째 브랜드는 이제 한수식당 기름 본점인데요. 이게 또, 그 기름동에 있는 매장인데, 이게 처음 오픈하게 됐을 때 이제 불법 유해업소 거리에 청년 창업가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이제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고대 2호점의 이제 간단한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뭔가 기술 기반의 창업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창업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한성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이제 외식업에 뜻이 전혀 없었어요. 뭐 알바라든지 뭐 일은 했었지만, 뭐 내가 뭔가 외식업이라든지 뭐 음식점을 창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뭐 순번 대기 어플이라든지 이제 영업점 상태 정보 플랫폼, 뭐 취미 살롱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 기획, 또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도 갖고 있고 뭐 여러 상표 같은 거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등록도 되고 뭔가 이제 상표권도 출원되고 뭐 이런 증들을 갖고 뭐 지원 사업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뭔가 행동이 느려진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제 빨리 시장에 나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행동이 느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특허라는 게 사실 뭐 보호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특허라는 게 좀 되게 뭐 다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가 되어 버려 갖고 사실 안일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특허 상표권 같은 것도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이상은 높았고 현실은 이제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인덕대학교 그 창업 페스티벌을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인덕대학교 창업 성공 스토리에 이제 어, 고피자 대표님의 이제 창업 선도대학 이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외식업도 이제 스타트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인덕대학교 축제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솜사탕을 팔게 되었는데 그 하나에 이제 1,000원짜리 솜사탕을 팔면서 그걸 이제 몇십만 원어치를 팔게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솜사탕 사건을 계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지원 사업에 떨어지거나 뭐 특허라든지 뭔가 상금 이제 뭐 받는 그런 것들에 이제 떨어지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너는 맛집 사장님처럼 생겼다. 솜사탕 잘 팔던데 그런 거나 다시 팔아봐라. 뭐 아니면 뭐 음식점 창업을 해봐라. 라는 등등의 말들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백종원의 골목식당 아니면 이제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것들이 한창 이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여서 아 뭔가 저도 그런 쪽에 약간은 이끌리지 않았나 뭔가 끌림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도전을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이제 청년 키움 식당이라는 이제 공고를 보게 되면서 어 외식업 이제 도전이 저의 이제 외식업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청년 키움 식당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외식 청년들을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AT 외식 유통센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였고, 이제 광화문 트윈트리 타워에서 이제 임대료랑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했는데, 이제 재료비 같은 건 사실 지원 안 해줬고, 거기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뭐 일매출 뭐 200만 원, 500만 원도 나온다 그런 자리여갖고 사실 부푼 꿈을 안고 아니 뭐 음식 음식도 되게 많이 제가 식재료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갖고 갔었어요. 뭔가 엄청 잘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갖고 근데 이제 저희는 하필 이제 코로나 이제 3차 막 마스크 뭐 벌금 마스크 한 개 벌금 낸다 뭐 이런 때여서 그 광화문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러니까 회사원들도 출근 안 하는 그런 시기였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한 3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실 이제 그때 처음에 샀던 당면을 약간 당면을 막 끝날 때까지도 못 썼고 이제 기름점을 오픈하고서도 그거를 뭐 몇 달 뒤에나 겨우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처참한 실패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를 보고 이렇게 저의 외식업은 첫 번째는 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매달 매달 꽤 큰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 지원 사업이 끝나면 나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 사실 이제 어플이라든지 기술 기반 창업 시기는 좀 지났고 뭔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그런 시기는 지났었고 다른 지원 사업이 없을까라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유해업소 거리에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넣는 그런 성북구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지원하면서 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심정으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주류 창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디딤돌, 뭐 팁스라든지 뭐 더 나아가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류 사업들도 물론 저도 지원을 많이 했고 물론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창업을 할 땐 그 사업들이 사실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그 자금 흐름의 스케줄에서 꼬이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존폐가 이제 위태위태해질 정도로 사실 돈이 없이 저희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없이 창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사실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월급을 받아갖고 창업을 이제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들이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라고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이제 시나 도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비주류 지원 사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해갖고 이런 뭔가 데스밸리라고 해야 되나? 데스밸리는 좀 아닌데 뭔가 그 힘들 때마다 뭔가 이런 다른 지원 사업들로도 충분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품이 서비스 만들고 사업 계획서도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했지만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가 이제 어느 가격에 매겨지기 전까지는 적자라든지 이제 돈을 못 버는 구조 혹은 투자금이 없으면 이제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투자도 받지도 못하고 뭔가 뭐 IPO라든지 뭐 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봐갖고 저도 이제 일단은 돈은 돌았으면 좋겠고 뭔가 돈이 돌 수 없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하고는 하면서도 사실 기술 기반 창업하면서도 아 돈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어, 뭔가 피보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MVP라든지 뭐 린스타트업을 하려고 해도 계속 돈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게 지원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탁탁탁 다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돈이 좀 돌았으면 좋겠다.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캐시카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캐시플로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외식업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의 계획은 음, 이제 공장을 이제 식품 제조업 이제 허가가 나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밀키트라든지 저희 자체 제품들 또한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R&D 센터로서 뭔가 이제 물류도 조금씩 할 예정이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덮밥 브랜드의 그런 메뉴 보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전진 기지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아까 창업이라고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 센트럴 키친이라고 흔히들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식품 제조 공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계획상 이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외식업을 창업을 한 게 저희도 사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제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뭔가 이런 사실 이제 매장 하나 차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물론 많이 들지만 매장 하나 차리고 그걸 운영하는 6개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많은 또 손실과 또 운영 비용, 운영비가 부담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되게 적자를 보는 구조인데 그 구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사업은 지원금을 받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데스밸리라는 그런 죽음의 계곡이 오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라는 약간 시련 같은 거라니까 처음부터 이제 데스밸리를 맞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뭔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창업했다면 또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제 뭔가 이 시장에서 먹히는 그 반응이 오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만 너무 데스밸리 같은 것보다는 뭔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물론 브랜드의 수명이 뭐 10년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그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기술 기반 사업으로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이제 그 팀프레시라든지 뭐 마켓컬리는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걸로 하고 계시지만
팀 프레시라고 이제 마켓 관리에서 이제 따로 나오셔서 창업하신 분이 있죠. 그 새벽 배송을 이제 대행해주는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좀 질 좋은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사실 오프라인 음식점이라는 게 그렇게 온라인과 다르게 되게 느려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은 이제 바로바로 반응을 볼 수 있고 피보팅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피보팅 같은 걸 하게 되면 갈아엎어야죠. 매장을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스타트업처럼 뭔가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기술 기반의 그런 것들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이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획을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거창한 건 없고요. 뭐 음식 파는 그런 기업이면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장사하고 있고 이제 월 매출 1억에서 1억 2천 이게 이제 연매출 이번 년 연매출 이제 12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외식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너는 이제 기술 기반이 아니다. 왜 뭐 장사를 하는데 여기 와갖고 이제 이렇게 하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식업에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외식 창업이라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다. 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할 수 있고 사실 스타트업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순번 대기 어플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창업, 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뭐 페르소나라든지 뭐 MVP, 린 스타트업 이런 단어들에 갇혀서 그 고객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맨날 사무실에서 탁상 공론을 하면서 막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의 페르소나는 이제 가상 그런 것들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뭐 시장에 우리가 가면은 이제 탐삼손 해갖고 이제 뭐 얼마의 시장을 먹고 뭐 얼마 몇 퍼센트 먹고 이렇게 계획은 항상 거창하고 예상 매출은 항상 많았는데 그걸 한 번도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은 되게 높았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되게 안 됐고 그래갖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돈이 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외식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외식 창업 또한 이제 스타트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게 이제 고피자 대표님도 이렇게 보여줬고 또 다른 외식 창업을 스타트업으로 전환하신 대표님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어떤 피자집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피자 스타트업도 그 뭐라 해야지 스타트업이 될 수 있고 피자 파는 어떻게 보면 피자 파는 가게인데 그게 왜 스타트업이냐면 그 데이터를 통해 갖고 고객한테 더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고 저희 또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실 기회 여기 이 시장에 오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 점심 구독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뭐 도시락 정기 배송 서비스, 뭐 아니면 뭐 샐러드 정기 구독 서비스, 뭐 밀키트 구독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래서 저희 또한 뭐 도시락 구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도시락을 이제 정기 구독, 뭐 기업들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를 런칭해 봐도 되고. 근데 이런 좋은 아이템들과 좋은 시장이 그러니까 되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먼저 벌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도를 막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요즘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직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뭔가 왜냐면은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걸 못 보여주잖아. 뭔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시도해 보는 거. 근데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할 때 예전에 이제 순번대기업 어플 창업할 때는 하나 하는데도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을 걸렸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 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흐름이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푸드 맛집 레터라는 그런 뭐 이메일을 이제 맛집을 정리해 갖고 이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이제 저번 주에 런칭했는데 오늘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기 오게 돼서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외식업이 사실 엄청난 레드오션이잖아요. 레드오션이고 되게 살아남기 힘들고 1년 뒤, 2년 뒤 창업에 생존할 확률이 뭐 5%, 2% 확률도 안 되는 그런 시장에서조차도 저도 이제 살아남고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시도를 하고 경험을 하고 부딪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그렇게 힘든 건 없다.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이제 직업 문제도 있었고 뭐 뭐냐 자금 유통 문제, 뭐 빚도 막 많이 생겼었고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이제 견디고 나면은 뭔가 되게 조금 지금 좀 살만 해갖고 살도 많이 찌고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느 어플리케이션 창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궤도 위에 올라오면은 이제 자동이라고 해야 되나 오토라는 말처럼 약간 이제 자동화되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금이 통장에 조금 쌓이게 되더라고요. 쌓이게 되니까 내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이제 실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제 제가 또 이제 기부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도시락 이제 기부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의료진들한테도 기부도 했었고 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일단 뭐 본론은 무엇이든 시작했으면 좋겠다입니다.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